안녕하십니까. 송원석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용어는 최저임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뭘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월급을 받아야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이 최저임금 제도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부터 근거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986년도에 그때 12월 31일 날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1988년부터 적용이 되게 된 것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는 1인 이상,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랄까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어떤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9명, 도합 27명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5월, 6월 사이 정도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는 심의 의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심의 의결한 그 내용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5일까지 정부에서 최종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19년 금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 5,150원입니다. 전년보다 10.9%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16.4% 인상 이후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대개가 4%에서 5%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동 생산성 향상률 또는 노동 생산성 지표의 증가율과 또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인상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다소 높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향상이 되었고, 또 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근로자 측이나 또는 사용자 측이나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경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 인상률과 또 노동 생산성 지표 지수의 인상률보다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거의 5%에서 7% 수준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과 금년에 이렇게 핫 이슈가 되기 전에도 사실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그 사람이 급여를 그만큼, 임금을 그만큼 받는 것은 그 정도의 노동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정도의 자기 노동을 통한 산출물이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 보담도 더 많은 급여를 주게 강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사람부터 급여를 착착착 주다가 최저임금을 주어야 되는 그 급여에서 노동 생산성이 부족한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래도 다소 노동 생산성이 부족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면서 계속 고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또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제도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를 해야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정도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또는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나 다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에도 고용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숫자는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났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통계를 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고용의 질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용의 질이 정말 좋아졌을까요? 현장에서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종업원을 데리고 있다가 이 제도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견디지 못해서 일정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한 실적을 가져와야 그래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던 종업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그동안에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으로 재분류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현장의 다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반응하는 것이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4명을 쓰고 5명을 쓰던 자영업자가 한두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한두 사람은 나가라. 남아있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웃돼 나간 사람은 소득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그만큼 상당 부분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지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을 해고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급등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또 중소상공인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뭐냐? 결국은 가격에 전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물가 지수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변에 실질적인 외식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소자영업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치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가는 실제 우리가 직접 접하는,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가격들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급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숫자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30% 가까운 29% 이상의 급등에 따라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은 209만 원으로 동종 임금 근로자의 329만 원보다 6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의 88%가 폐업한다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등했다는 결과로 수치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실업이 좀 늘어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실제 국민들의 생활은 좋아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경기와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